안녕 여러분. 우리 따뜻한 4월 봄날이 되었는데 중간고사도 있고 여러 행사들도 많아서 너희들을 산란하게 하는 일이 많을 거야. 우리 여기 흔들리지 말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쑥 성장한 우리를 볼 수 있을 거다. 이번 4월 덕후도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왔어.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 강의 달려볼게요. 자, 1번 마그마인데요. 봅시다. 세계지도가 나왔어. 판경계를 그려주지 않았지만 우리 머릿속에 대략적인 판의 경계들이 그려져야만 한다. 이 A랑 C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침강하는 지역이야. 그래서 침강하는 해양판으로부터 물이 짜져 나와서 주로 멘틀 물질에 물이 공급돼서 멘틀 이루는 암석의 용융점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나에서 이 디귿 과정입니다.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 SiO2 함량은 상당히 적고 온도는 조금 뜨거운 그러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위쪽으로 쭉 상승하면서 대륙지각 하부에 들러붙는다. 그럼 이 대륙지각 하부는 굉장히 깜짝 놀래지? 지하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여기서 기억 과정이야. 지하의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주로 대륙지각이 상당히 많이 녹아져서 SiO2 함량은 좀 많고 용융 온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주로 유문암질 또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 그러면 이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또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믹스되면서 뒤섞이면서 주로 중간 정도 성질을 갖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는 곳이다. 분출되는 마그마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 B 지역 같은 경우는 판의 한가운데야. 그래서 판의 경계가 아닌 판의 한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화산활동, 즉 밑에서부터 멘틀 물질이 쭉 올라오면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풀어지면서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다. 하와이 같은 곳이 있겠지.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선제 한번 볼게요. 기억. 분출 동그라미 치세요. 분출된 마그마의 SiO2 함량은 A보다 B에서 많다고? 아니, A에서 더 많아. 안산암질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 생성된 마그마의 온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낮다. 기억이 니은보다 낮다. 괜찮네요. 오케이. 디귿. C의 하부에서는 디귿에 의해 오케이 마그마가 동그라미 생성될 수 있다. 기본 문제입니다. 자, 2번. 선생님의 뇌구조. 가 그림에서 Y축 한번 슬쩍 보고 적도랑 북반구 60도 좋네. 이 그림은 남반구는 없이 북반구만 나타내준 그림이구나. 슬쩍 보고. 그러면 안심하고 대략적인 해류의 방향을 좀 생각해. C에서는 북쪽도 해류. A에서는 우리나라 부근이죠.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흐르는 난류. 쿠로시오 해류. 쿡 하면서 겁나 세게 가는 거 있어? 그 다음에 B 부근에서는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D 부근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한류의 흐름일 거야. 자, 우리의 역할 ABCD와 기니 디리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갈게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요 B는 상당히 고위도, C는 상당히 저위도라서 수온이 제일 높고 수온이 제일 낮을 것 같다 이렇게 갔어. 그래서 여기서 수온이 대체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리을 C랑 매칭시켰고 수온이 대체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요 기억을 B랑 매칭을 시켰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와 D를 매칭시켜야 되는데 위도가 똑같아. 그런데 A에서는 난류가 흐르고 D에서는 한류가 흘러. 그래서 남은 D 중에 수온이 조금 더 높은 디귿을 난류가 흐르는 A랑 매칭을 시켰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니은을 D랑 매칭을 시켰다. 자, 선생님 꿀팁 하나 줄게요. 우리
좀 따뜻한 물 같은 경우, 보통은 난류랑 한류랑 비교하는 선지가 많이 나올 건데, 요 뜨뜻한 물 같은 경우는 수, 염, 난. 얼굴에 수염이 났다. 수염나. 이렇게 외우면 참 편해. 선지들이 0.1초 만에 풀리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류가 갖는 성질은 수온, 염분이 다 높아. 수온, 염분 제외한 나머지는 차가운 물에서 다 물리량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좋아. 예를 들면 용존산소 같은 거. 용존 기체는 차가운 물에 더 많이 녹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 제외하고 수온과 염분은 난류에서 높다. 이러면 모든 선지들이 조금 빨리 풀릴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수능에도 나왔었던 건데 이 나 그림을 TS도라고 얘기해. 그래서 수온과 염분 그리고 그 수온과 염분에 따른 밀도 값을 나타낸 그림인데 여기 보면 등밀도선 안에 숫자가 안 적혀 있거든? 자, 이거 수능에 나왔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T, S, 밀도 3개의 미지수 중에 2개를 줘. 그러면 우리는 하나 골라낼 수 있거든? 지금 여기서 수온과 염분을 제시해주고 밀도를 제시해주지 않았어. 이거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배경 지식이야. 뭐냐면 물이 차갑고 짤수록 물이 차가울수록 밀도는 크다. 그러니까 TS도상에서 위쪽에 있는 아이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조금 작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밀도가 좀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해석해보고 선지로 갈게요. 기억! 해수의 염분은 B가 C보다 높다. 아니, C가 좀 더 뜨거운 물이야. 커피 믹스는 뜨거운 물에 잘 녹아요. 염분은 C에서 좀 더 높아야 돼. 기억 안 돼? 니은. 해수의 용존산소량은 니은이랑 디귿인데 니은, 디귿 봤을 때 니은이 좀 더 차가운 물이다. 용존산소는 차가운 물에 좀 더 많다. 니은에서 니은이 많다. 오케이, 괜찮아. 디귿. 해수의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 그렇지. A는 좀 더 위쪽에 있고 B는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으니까 A가 좀 더 밀도가 작아요. 괜찮습니다. 어우, 기본 문제 나왔네. 갑시다. A 지금 차가운 플룸인가 본데? 자, 차가운 플룸 어떻게 만들어지냐? 침강하는 해양판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경계에 쌓이다가 계속 밀려 들어오는 아이들 때문에 압축 짜부되면서 밀도가 충분히 커지면 하부 멘틀 아래쪽으로 쭉 멘틀과 외핵의 경계까지 내려간다. 이게 바로 차가운 플룸이에요. 콜드 플룸. 자, 그러면 이 멘틀과 외핵의 동네에서 감정이입. 이 동네는 굉장히 깜짝 놀라지 지금. 왜냐면 이 정도 깊이에서 이 정도 온도대 가지고 평온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덩어리, 똥덩어리들이 빡 들어오고 그리고 게다가 얘는 너무나 차가워. 그래서 이쪽 동네에서 질량 보존 깨졌지. 온도도 교란이 일어났지. 어디선가 나 좀 올라가고 싶었는데 나 좀 뜨거워서 몸이 근질근질한데 이런 동네에서 위쪽으로 훅 올라가면서 평형을 이루려고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요 놈이 바로 핫플룸, 뜨거운 플룸이고 요 놈이 올라가면서 가지를 치면서 판의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화산활동, 열점에 의한 마그마 분출 같은 것들도 충분히 일으킬 수 있겠다. 기억, 섭입형 경계 하부에서 A가 생성될 수 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니은, B에 의해서 열점이 생성될 수 있다. 아우, 쉬워. 디귿, 지표로부터 200km, 굳이 200km 깊이라고 준 거는 깊이를 통제하기 위해서야. 깊이가 다르면 또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깊이가 동일할 때 A 부근이 온도는 낮아야죠. 차가운 플룸이니까. 자, 4번 별표 치세요. 가정.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고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고치면 뭐냐면 자북은 90n에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선생님이 좀 확대해놨어요. 학자들이 추정한 고지자기 극이 90이 아니라 자기 맘대로 생겼어. 도대체 학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자북을 다 엉뚱방뚱 이상한 데다가 추정을 해놨을까? 이 지괴 속에 들어있는 각 시기별 암석을 뒤졌더니 그 속에 잔류자기가 기록해주는 복각과 그 자북의 방향성이 각자 위치를 향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학자들은 알고 있어. 자북은 90n에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이 자북이 왜 이렇게 겉보기에 이동한 것처럼 보이냐? 바로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지게와 자북을 잡아. 그 다음에 당시 상황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거야. 이 자북은 90n에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평행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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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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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와. 당시의 상황으로 시간을 되돌려서 지게의 위치를 복원하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까? 다시 보세요. 뻐큐, 엄지 잡으세요. 이 뻐큐는 90n에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갑니다. 도로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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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이 따라온 엄지가 바로 당시 지게의 위치야.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100. 뻐큐, 엄지 잡으세요. 자북과 대륙을 잡고 그대로 올려. 오케이. 당시 대륙의 위치를 전부 복원했어. 와, 그러면은 얘들아, 이 대륙이 지금 어떻게 이동한 거냐면 요 2억 년 전부터 1.5억 년 전까지 오는 동안에 봐봐.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내 머리가 지구라면 여기서 이렇게 북극권 만나러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짝 북쪽으로 올라왔어. 자, 그런데 요 꼭지점 찍고 지금 일로 다시 내려가는 거 보임? 일로 지금 내려가지. 아, 오케이. 북쪽으로 왔다가 살짝 더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 그지? 지속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한 건 아니고 처음에 초기에 살짝 북쪽으로 왔다가 다시 반대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이고 이동 속도를 좀 보니까 좀 느려지는 것 같은데? 왜냐면 똑같은 50이라는 기간 동안 옛날에는 한 이 정도 이동했어. 근데 좀 더 최근으로 올수록 똑같은 50이라는 기간 동안 조금밖에 안 움직이네. 이동 속도는 조금 느려진 것 같아. 자, 마지막 복각의 크기를 좀 파악을 해볼 건데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당시 지게와 자북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고緯도일수록, 즉 자북과 지게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복각은 큰 거지. 그러면 200마 때는 2억 년 전 때는 이렇게 좀 가까운데, 즉 복각이 좀 클 건데 100마 때는 어휴 되게 멀리 있네? 상대적으로 저緯도에 있으니까 복각의 크기는 좀 더 작게 나타나겠지? 자, 갈게요. 기억. 계속해서 땡. 니은 점점 빨라졌다? 아니, 오히려 좀 느려지는 추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디귿.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2억 년 전이 훨씬 가까웠기 때문에 1억 년 전보다 컸다. 오케이. 얘들아, 생명가능지대의 폭,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는 뭐에 비례한다? 수능기출입니다. 별의 광도에 비례한다. 자, 거성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팽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좀 낮아.
그런데 그 표면 온도를 무마시킬 정도로 별의 사이즈가 무지하게 커서 광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B 옆에 보니까 생가지 폭이 상당히 넓고 생가지까지의 거리가 먼 것으로 보아 광도가 상당히 커져 있는 누구? 그렇지. 거성. 광도 계급은 좀 암기하셔야 돼요. B는 거성인 것 같고 나머지 A가 주결성인 것 같다. 자, 생가지의 폭은 광도에 비례해. 따라서 B 옆에 있는 생가지의 폭은 A 옆에 있는 생가지의 폭보다 좀 더 넓어야 됩니다. 우리 수식을 하나 세워볼까? 니은에서 1.4 사이의 폭이니까 니은 빼기 1.4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2.1부터 기억이니까 2.1 빼기 기억. 그런데 폭이 누가 더 넓어야 돼? 그치, 왼쪽이 더 넓어야 돼. 따라서 기억 살짝 넘기면 기억 플러스 니은은 3.5보다 크다. 와, 디귿선지 나왔네? 그러면 디귿부터 해결해. 기억 플러스 니은은 3.5보다 크다. 오케이. 자, 니은. 표면 온도는 상대적으로 거성은 좀 낮아져 있고 A는 좀 더 높다. 그래서 표면 온도는 A가 상대적으로 높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중요하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이 받는 폭사 에너지의 양은 자, 행성이 별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의 있지만 거리가 같다고 해서 행성이 받아내는 에너지가 동일한 것은 아니야. 행성이 받는 에너지는 별의 광도에도 비례하기 때문이야. 즉, 거리는 똑같은데 B의 광도가 크기 때문에, 즉 B에서 쏟아져 나오는 에너지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스몰 a 행성보다는 스몰 b 행성이 받는 에너지의 양이 좀 더 많을 것이다. 기억? a와 b가 서로 같다고? 노노, 아닙니다. 대순위. 대기대순환이에요. 자, 지구의 대기대순환, 대순위의 원인은? 지구가 둥그니까 갑시다. 북반구만 그릴게요. 지구는 둥글어. 그러니까 적도 부근은 단위 면적당 태보기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이 세상 가장 핫한 곳. 극지방은 좀 추운 곳. 뜨거운 곳 부근에 있는 공기도 뜨거워. 뜨거워진 공기는 몸이 가벼워요. 하늘 위로 상승합니다. 상승하다가 대륙권 계면을 만나면 양쪽으로 퍼지게 돼. 이놈이 올라가다가 30도에서 하강기를 형성해. 이쪽에 고압대를 형성하고 지표면을 만나면 다시 한번 퍼져나갑니다. 다시 극지방 추워요. 차가워진 공기 무거워. 내려와. 내려와서 땅굴 파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지표면 따라 쭉 따라오고 와우 60도에서 만나서 올라가서 도로도로도도 도로도로도 대순위 완성됐어요. 1번, 2번, 3번 외워야지. 극순환, 페렐순환, 헤들리순환. 자, 한 번 더 갈게요. 대순위에 의해서 지상에서 부는 바람 좀 완성 좀 시킵시다. 우리 편서풍이 제일 쉽지. 요놈. 다시 극동풍이랑 북동무역풍은 이렇게 불고 있을 거야. 자, 이 대순위에 의한 지상풍에 의해서 지표에서 뭐가 흐른다? 바닷물이 흐르게 되지. 갈게요. 해수 쭉. 다시 대륙 만났어. 퍼집니다. 양쪽으로. 다시 올라간 거 편서풍에 의해서 다시 한번 쭉. 대륙을 만났어. 다시 한번 양쪽으로 퍼집니다. 요놈 저기 북극곰 만나러 가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바람이 불어제끼니까 요렇게 갈 수밖에 없지. 와, 여기 아직 미기출인데 언젠가 한번 나올 것 같아. 여기가 뭐야? 한대순환이야. 와, 중요하네. 얘들아, 그럼 여기 봐봐. 해수에 한대순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놈이 누구야? 그치, 헤들리 순환.
A로 헤들리 순환이 빠져버렸어. 즉, B와 C 안에는 헤들리 순환은 없을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까지만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래서 선지로 넘어가서 그 선지에서 힌트를 얻어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기억. A는 극순환 아니죠? A는 헤들리 순환이니까 안 되고 니은 B와 C는 아열대 고합대를 형성한다 그랬는데 얘들아 대순위에 의해서 고합대가 두 군데가 생겨. 여기랑 여기. 근데 여기는 극이잖아. 그럼 극고합대일 거 아니야. 아우, 그러면 아열대 고합대 어디야? 아, 여기잖아. 그럼 아열대 고합대를 형성하는 거는 패랑 헤들리인데 이미 헤들리 A로 빠져버렸는데 B랑 C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안 되지, 그지? 그래서 니은은 안 돼요. 그다음 디귿,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준다. 와, 태풍은 5도에서 25도 사이에 뜨거운 바다, 열대 해상에서 태어나서 무조건 북상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근데 이놈이 북상하려고 하는데 북동무역풍이 밀어제끼니까 으악 꾸역꾸역꾸역꾸역 이렇게 가. 그러다가 30도 지나면 와싸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랑 편서풍이 밀어제껴주는 방향이 비슷해서 쉥 하고 전향점 이후에 쭉쭉쭉 얘가 나갈 수 있거든. 이거 이후로 넘어가면 태풍은 너무나 차가워지면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극순환에 의해서는 태풍의 이동 경로가 영향을 받지를 않아. 그래서 틱은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준다는 기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요 해서 극순환을 빼버리고 여기 안에다가 페레리를 집어넣으면 되거든. 와, 좋은 문제다. 오케이. 하나는 작은 별, 하나는 큰 별인데 얘 지금 헬륨 핵융합 반응이 중심 핵에서 일어나고 있네? 문제에 그려주진 않았지만 아마도 중심에 탄소가 쌓이고 있을 것 같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수헬, 탄산, 내막유, 철 거의 끝까지 일어나고 있어. 왜냐면 이 세상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일어날 수 없거든. 초신성 폭발할 때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더욱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양파 껍질 구조를 갖는 초거성, 요놈은 거성. 즉, 이놈은 질량이 태양의 1.2배, 좀 작은 별, 이놈은 질량이 상당히 큰 별. H철도상에서 초거성은 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광도 거성보다는 초거성이 훨씬 클 것이고 초거성은 애초부터 주계열 단계일 때부터 질량이 굉장히 큰 별이었을 거야. 그럼 주계열 단계일 때 이놈 내부 구조 어땠을까? 엄청 큰 별이지? 대박 큰 별. 대박 큰 별. 중심핵에 대류핵을 가졌었을 거야. 되겠어요? 선지 갈게요. 기억. 중요.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밑줄 빡 쳐놔. 이꼴 광도라고 써놓으세요. 가가 작다. 괜찮아. 니은 가는 주계열 단계일 때 아니 나가 주계열 단계일 때 대류핵을 갖습니다. 디귿 나에서 중심핵이 더 수축하면 철 핵융합 반응 안 돼. 이건 여기서 끝이고 나중에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 일어납니다. 중요. 별표 칩시다. 자, 선생님의 뇌구조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은 여기서 여기에 주목했어. 지각의 연령이 제로인 곳, 즉 해양지각이 응애응애 탄생하는 곳. 여기에 뭐가 있을까? 해령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요 A랑 C의 중간쯤이지. A로부터의 거리가 절반 정도 온 곳이니까 이쪽쯤에 해령을 슬쩍 추론했어. 그 다음에 요거 굵은 실선 A랑 D인데요. 이 A랑 D 사이에는 해령이 딱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보여. 특히 A로부터의 거리가 조금 멀고 D로부터의 거리는 좀 더 가까운 한 요 정도의 해령의 위치를 추론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해령을 어디까지 확장 지어서 해령 사이의 변환단층과 단열대를 그려낼 것인가 인데 선생님은
이 AC 사이의 해령을 AD 라인까지 연장하진 않았어. 왜냐면 얘를 쭉 연장해버리면 해령이 AD 사이에 한 번 더 나타나야 되거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해령이 한 군데밖에 안 나타났단 말이야. 응애하고 해양지각이 태어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했다? 자, 그러면 나의 의심이 정말 진실이 맞는지 나머지 조건을 가지고 한번 따져봐야 돼. 여기 지금 보면 A랑 B 사이에 나이가 좀 더 어리고 좀 더 늙으면서 일정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불연속 지점이 나타나. 자, 이걸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보세요.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는 많아져. 그래서 여기 응애 0살, 1살, 2살, 3살. 자, 대략 내 맘대로 한 3살 정도로 나이를 추론해 볼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응애 빵살, 1살, 2살, 3살, 4살 정도? 해령에서부터 멀수록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 그러면 A에서 B 사이에 한 요 정도 영역은 나이가 좀 더 어리고 갑자기 단열대 중심으로 불연속 지점 나타나면서 나이가 많아지는 지점 나오지. 와, 대박.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여기 굵은 실선. 지금 여기 보면은 쭉 나이가 점점 어려지다가 갑자기 불연속 지점 나타나면서 나이가 극 많아졌다가 다시 한번 나이가 어려지지. 자, 여기 볼게요. 1살. 여기. 1살 정도로 잡을게. 다시 여기. 1살, 2살. 요 정도 잡아볼게. 자, 그럼 해석해보자. 여기서 쭉 나이가 점점 어려져야 돼. 자, 여기 볼게요. 나이가 점점 어려져야지. 왜? 해령 쪽으로 다가오잖아. 그러다가 불연속 지점 지나면서 나이가 급 많아져. 봐봐. 불연속 지점 지나면서 나이가 급 많아졌다가 다시 한번 해령 쪽으로 다가가니까 나이가 어려져야 돼. 해령 쪽으로 다가가니까 나이가 어려져야 돼. 와, 맞네. 대박. 그러니까 우리의 의심이 진실이 되었어. 해령을 중심으로 이쪽과 이쪽은 서로 같은 판. 그래서 해령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발산하고 있을 거다. 여기까지 하고 선주로 한번 가볼까요? 기억. A와 C 사이에 해령 응애. 오케이. 여기. 새로운 해양지각이 탄생하는 곳 위치한다. 니은 A와 B가 위치한 판은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서로 같은 판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디귿 A에서 D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하면 해령을 딱 한 번만 지납니다. 응애하는 지점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나올 때가 된 것 같아. 암기 좀 합시다. 자, 빙하에 의해서 뭔가 퇴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곳. 여기는 육상 환경에 속하지. 육상 환경에 속할 수 있는 게 빙하, 여기다 적을게요. 뭐 사막 이런 것도 괜찮고 또 문제에 잘 나오는 게 선상지 이런 것도 괜찮아. 이거 좀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빈 하잖아. 이 되게 어려운 척을 하고 있는데 빈자가 물가빈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지구인이니까 지구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하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기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는 해수욕장. 그러면 육지랑 바다 사이니까 연안 환경이겠지? 자, 연안 환경에서 좀 잘 나오는 곳이 삼각주야. 왜냐면 선상지랑 삼각주랑 비교해서 문제 내기가 쉽거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둘이 한번 비교해 줄게요. 대륙분, 대륙대, 아우 쉬워라. 이건 해양 환경이겠지? 얘들아, 육상 환경과 연안 환경 속에 속할 수 있는 선상지와 삼각주는 공통점이 있어. 어느 공통점이 있냐면 퇴적물들이 와르륵 한 방에 쏟아질 수 있는 위치. 자, 그런데 둘의 차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선상지 같은 경우는 계곡에서 콸콸콸콸콸콸 물이 흐르다가 촤 평지를 만날 때. 근데 삼각주 같은 경우는 강의 하구, 얌전하게 조용히 흐르다가 바다 촤 만날 때. 자, 그래서 둘의 차이가 뭐냐면 유속의 변화야. 유속의 변화가 이쪽은 좀 더 크고 여기는 좀 더 작아. 이 정도? 오케이. 기억할게요. A의 지형에는 사막이 포함된다. 오, 암기하세요. 니은, 퇴적물의 유속 변화는 기억보다 니은에서 대체로 크다. 아니지. 여기서 대체로 작아야 되는데 틀렸네. 디귿, C는 해양 환경입니다. 디귿 안 됩니다. 오예. 자, 가자. 광도 나왔어? 오, 표면 온도? 오, 반지름? 오예. 끝났지. 이거 4제곱, 제곱 때려서 둘이 곱하면 뭐에 비례하는 값이다? 광도에 비례하는 값이다. 선생님 편의상 이꼴 관계를 쓸게요. 자, 뇌구조 안에 이런 거 있지. 미지수가 2개씩 나와 있는 건 볼 생각도 하지 마. 너희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줄 거야. 이 가랑 달을 보면 와, 아름답게 미지수 딱 하나 있지. 그러면 머릿속에 나 가랑 달을 뭔가 비교해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무언가를 풀어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지금 반지름을 상대값으로 주기는 했는데 어차피 가랑 달랑 계산할 거니까 요것도 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한번 고쳐볼게요. 1대 2.5로 고치고 얘 혼자 가만히 냅두면 좀 슬프니까 얘도 그냥 3분의 1 슬쩍 해보자. 나를 가지고 계산할 것 같진 않지만 자, 그러면 한번 비례식 세워볼게요. 가대 다 가지고 광도식 한번 세워볼 거야. 가대 다의 광도 B는 100대 1이야. 여기서 기억의 4제곱 곱하기 2.5의 제곱 네, 여기 10의 4승에 4승 한 번 더 해줘야 되지. 그리고 1의 제곱이다. 이 수식으로 기억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아름답게 요 만에 딱 2배가 나온다고. 요렇게. 와. 여기까지로 이 광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얻어냈어. 이제 두 번째,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주계열의 성질에 대해서 H열도에다가 한 방에 다 써줄 테니까 전부 암기해. 자, H열도상에서 주계열 라인 따라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거의 웬만한 모든 물리량이 다 커져. 다 써줄게. 크기, 광도, 온도. 자, 이 온도는 중심 핵의 온도, 표면 온도 다 들어갑니다. 다시. 크기, 광도, 온도, 질량, 진화 속도, 생명 가능지대의 폭,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 자, 그리고 또 쓸게. 중심 핵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 중에 pp분의 CNO. 이 CNO 반응은 중심 핵의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확 효율이 좋아지거든. 다시 한번. 표면 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시광선분의 자외선의 양. 왜냐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람다 맥스가 짧아지고 가시광선보다는 자외선이 파장이 좀 더 짧기 때문에 주계열에서 와우, 이게 무슨 소리? 주계열에서 별이 커질수록 가시광선분의 자외선의 이 값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자, 단 하나만 반비례합니다. 이놈들은 다 커지고 별이 살 수 있는 시간만 짧아져. 에너지 빠르게 갖다 당겨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별이 지금 다 주결이라고 했단 말이야. 가, 나, 다 별 중에 짱별이 누구냐면 얘가 짱별이야. 그러니까 얘가 제일 조금 살 거야. 정확한 값을 특정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짱별이니까 50보다는 더 짧게 산다는 것 정도는 추론할 수 있지. 기억 가볼게요. 기억 곱하기 니은인데 얘들아, 기억은 2 곱하기 10의 4승이잖아. 그리고 니은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50보다 작다는 건 알잖아.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요즘 트렌드야. 자꾸 안 나눠 떨어지게 주는 거. 50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려. 그러면 2 곱하기 50이니까 100이잖아. 그럼 10의 2승이니까 10의 4승이랑 곱하면 10의 6승일 건데 그거보단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오, 이거 잘해야 돼요. 기억은 괜찮네. 그 다음에 니은 pp분의 CNO 반응이 가랑 나랑 비교하라고 하는데 가랑 나중에 누가 더 짱별이야? 가가 짱별이지. 그럼 얘가 크니까 이게 더 크겠네? 오케이, 기억 맞네? 니은 맞네? 디귿 가분의 자외선 나랑 다 비교하라 하는데 나랑 다 중에 누가 짱별이지? 다가 짱별이네? 그럼 다가 얘가 크겠네? 다가 얘가 크겠네? 디귿에서 나가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지금 우리나라로 태풍이 2개 나오는데? 큰일 났는데? 게다가 지금 얘 장난 아니야. 등압선의 간격 굉장히 조밀하지. 그리고 중심기압이 1000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더 들어가. 그러면 지금 하나의 등압선당 2헥토파스칼 차이 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곱해서 빼줘야 되거든? 와, 중심기압도 엄청 낮아. 중심기압이 낮은 데다가 등압선 간격도 굉장히 조밀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풍속은 세질 수밖에 없다. 엄청나게 센 놈이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자, 근데 이 가가 12시에 관측을 한 거래. 근데 문제에서 나가 그거로부터 6시간 전인지 아니면 그거로부터 6시간 후인지, 즉 새벽녘인지 초저녁인지를 우리더러 찾아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새벽이야. 왜냐면 태양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한단 말이야. 돈다. 동쪽에서 해가 먼저 뜨겠지. 이거 지금 가시영상이라고 했는데 이쪽 보니까 아마도 해가 먼저 떠서 잘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즉 여기는 해가 떴고 여기는 이제 곧 해가 뜨겠지. 이 사진은 새벽녘에 측정한 사진이야. 얘가 딱 직선이 아닌 이유는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서 그래.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대략 이쪽에 구름의 흔적, 모양새가 좀 보이는 것 같아. 이쪽이 밝았다면 이렇게 구름을 연장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겠지. 태풍은 기본적으로 고緯도 쪽으로 북상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마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영역으로부터 살짝 더 북상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이 A지역 같은 경우는 태풍의 진행 경로에 오른쪽 오윗이 오른쪽에 있고 위험반원에 속하고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개헤엄 치시면 돼요. 를 나타낼 것인 것 같다. 선제 한번 볼게요. 기억, 이날 12시에 태풍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기억 장난 아니야. 니은이랑은 째비가 안 돼요. 기억 맞아요. 니은, 이날 6시부터 18시까지 A지역에서 풍향은 개헤엄을 치며 시계 방향으로 변해야 되는데 자, 디귿, 기억은 가일 때 가 좀 더 고緯도 시간이 이렇게 흘렀으니까
조금 더 고緯도로 북상한 모습인 것 같다. 안 됩니다. 온대적이야. 남쪽에 따뜻한 공기, 북쪽에는 찬 공기. 따뜻한 공기는 가벼우니까 차가운 공기를 쭉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올라가면서 경계면이 생기게 되고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전선면이라고 하면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기 때문에 수증기가 응결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구름을 형성하고 따라서 그쪽에서 비가 내리겠지.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을 따라 대체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B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온난전선을 지날 것이고 A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날씨가 맑은데 곧 한랭전선이 지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를 경험할 것이야. 자, 우리는 이 나 자료가 A에서 측정한 것인지 B에서 측정한 것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자, 나 자료는 수능 기출 자료입니다. 반드시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Y축 보면 높이가 킬로미터 단위인데 3km? 우와, 엄청 높네. 너네 친구들 중에 혹시 키가 3km인 친구들이 있는가? 없지? 자, 우리는 어디만 보면 되냐면 여기만 보면 돼. 우리가 배우지 않는 저 하늘 위의 영역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인간이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 0km 부근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 0km 부근 쭉 따라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와우! 여기가 굉장히 튀는구만. 이거 대박. 이거 왜 튀지? 조밀하잖아. 그치? 조밀한 게 뭔데? 중요. 급변한다는 뜻이야. 무엇이 급변하는데? 시간에 따른 기온이 급변하는 거야. 와, 이거 15시 전에는 최고 기온이 19도. 근데 불과 3시간 만에 와 10도 이상. 심하면은 지금 영하 1도까지 가는데? 대박 사건. 이러면 한파야, 한파. 얘들아, 지금 무엇이 급변했어? 기온이 급변했지? 특히 기온이 어떠한 방향으로 급변했어? 뚝 떨어지는 방향으로 급변했지? 이러면 무엇이 지나는 거냐? 한랭전선이 지나는 거야. 아, 중요합니다. 한랭전선이 지나게 되면 기온은 뚝 떨어지고 저기압의 중심이랑 조금 더 멀어지기 때문에 관측기압 좀 더 높아지고 한랭전선의 후면이기 때문에 소나기가 내리게 돼. 중요. 그러면 A랑 B 중에 어딜까? 곧 한랭전선을 지날 A겠지. 가자. 기억, 가에서 A와 B 모두 상공에 전선면이 있다고? 아니, B의 상공에만 전선면이 있고 A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아직 없어. 기억 안 돼요? 니은 X, A 말하는 거지. A 부근의 날씨는 기억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맑다. 괜찮지? 이때는 이제 비 내릴 거니까. 그지? 디귿. A의 지상 평균 기압은 니은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높다. 아니, 한랭전선 지나면 저기압의 중심이랑 좀 더 멀어지기 때문에 기압이 좀 더 높게 측정돼야 돼요. 수능 기출 논리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려웠지? 자료 분석이야. 한번 가볼게. 하나는 나선 은하고 하나는 불규칙 은하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아,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는 메타몽처럼 생겼잖아. 성간물질이 많아. 그래서 그 성간물질 속에서 응애 별들이 태어나. 그러다 보니까 막 태어난 뜨끈뜨끈한 푸릇푸릇한 어린이들이 많아요. 어린 별들이 많아. 그래서 평균적으로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표면 온도가 좀 높고 표면 온도가 높으면 색지수는 작지. 그래서 니은이 불규칙 은하, 이 메타몽처럼 생긴 이 아이고 기억은 나선 은하입니다. 자, 그럼 이 해석을 가지고 나로 가보자. 기억이 나선 은하인 걸 찾았는데 이거 보니까 와, 이거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워. 이거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값이 크다고 하네. 얘들아,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면 되거든? 지금 이걸 뭐라고 하고 있냐면 태양 질량 대비 그 은하를 이루는 중성 수소, 이건 별의 물리량에서 배우는 용어야. 어려워하지 마, 줄지 마. H1이잖아, 지금. 중성 수소지?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첫 번째, 쌤이 쉽게 알려줄게. 이건 신경 쓰지 마. 왜냐면 우주상에 있는 웬만한 모든 현상은 태양의 질량에 비해 얼마야? 몇 배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우리 입장에서 되게 편안해. 왜냐면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관적으로 비교하기도 되게 쉬워지잖아.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척을 하려고 태양 질량에 대한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이거는 무시해도 괜찮아. 자, 그럼 분자에만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중성 수소의 질량이 크다고? 얘들아, 별은 주로 수소로 구성되어 있어. 즉, 기억이라는 나선 은하의 중성 수소의 질량 값이 크다는 건 별 자체가 많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은하의 질량도 클 수밖에 없겠지.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돼? 자, 한 번 더 갈게요. 이 나를 가지고 그대로 다루가. 아니, 이놈 말이야. 분명히 이게 여기서 크다고 했다고.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서 오히려 이 값이 얘보다 작아져 버렸어. 오와우, 어떡하지?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명히 나에서 이게 크다고 했는데 이 값 전체가 지금 작아져 있지? 이게 무슨 일인고? 분모가? 개 크면 돼. 비필터로 관측한 광도가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야. 얘들아, 빛의 밝기가 크면 등급은 어떻게 돼야 돼? 등급? 등급은? 작아져야지. 지구과학 1등급, 작은 등급, 우리들의 밝은 미래. 그러면 기억. 기억은 나선 은하이다. 맞네? 니은. 은하의 질량은 기억이 크다. 중성 수소의 질량 자체가 많으니까. 디귿. 비필터로 관측한 절대 등급은 기억이 작아야 돼. 얘들아, 이게 좀 헷갈리는 개념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좀 추가 설명을 해주면 기억이라는 나선 은하는 상대적으로 표면 온도가 조금 더 낮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맞아. 그러면 람다 맥스가 좀 더 긴 쪽에 치우쳐져 있는 별들이 많고 비필터 같은 경우는 파장이 짧은 빛을 받아들이게 해주는 필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장이 긴 쪽에 치우쳐 있는 아이는 비필터로 관측한 게 좀 더 작게 나와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 지금 머릿속에 색지수가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오히려 비필터로 관측한 게 더 많다 이 말이야. 이 말인 즉슨 뭐냐면 기억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별들은 조금 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별들인 게 맞아. 하지만 그 별의 개수 자체가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빛의 밝기가 밝아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선생님의 첫 연예인 G.O.D, 우리 G.O.D 오빠들 있거든? 혹시 아세요? G.O.D 오빠들? 아신대. G.O.D 오빠들의 촛불 하나라는 노래가 있어. 선생님 요거를 설명을 준비하다 갑자기 그 노래가 떠오르는 거야. 그 촛불 하나라는 노래 가사 안에 촛불 하나가 되게 미약했어. 그래서 촛불 하나를 켜놨을 땐 주변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근데 그 하나를 켜니까 더듬더듬 하면서 촛불 하나를 더 찾은 거야. 그래서 불을 밝히니 촛불이 2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그린 노래가 있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주면 돼요. 우리 어려운 자료였지만
이런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곱씹고 잘 생각하고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아, 보자. 대서양 심순위가 나왔네요. 대서양을 뚝 자르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중, 심, 저. 중심저, 중심저. 이 세상의 중심은 저예요. 중충수, 심충수, 저충수가 놓여져 있어. 얘는 왜 이런 순서대로 놓여져 있게? 아, 자연의 원리는 단순하지. 밑에 깔려있는 게 밀도가 크니까, 무거우니까 쭉 내려가 있는 거겠지? 이 A랑 C 같은 경우는 주로 남극 앞바다에서 침강하면서 만들어져. 심순위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심해층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주는 일이야. 자, 특히 저충수 같은 경우는 밑에 해저 지형을 따라 쭉 흘러가. 엄청 무겁거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적도를 넘어서 북위 한 30도 정도까지. 자, 요거 좀 암기했으면 좋겠어. 교과서에 써있고 평가원에서도 그림을 제시해 준 적은 있는데 아직 안 물어봤거든? 언젠간 좀 물어볼 것 같아서 암기할 수 있으면 좀 암기하시고요. 가가 현재라고 아름답게 문제 제시해 줬다.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팔레옥인데 이건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 그럼 자료 해석만 하면 되거든? 보니까 중, 심, 저인 것 같고 뭐 이렇게럼 간대. 이런 거 우리 배운 적 없어. 그지? 팔레오기 때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충수도 지금 보니까 이때는 여기까지 가는데 와 쭉쭉쭉 오 엄청 멀리까지 가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선지 들어가면 되고요. 해수의 밀도는 A가 작다. 오케이. 니은 C는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한다. 오케이. 디귿 북반구에서 남극 저충수 C가 도달할 수 있는 위도는 현재보다 팔레옥에 훨씬 고위도이다. 괜찮습니다. B는 H, R, C, Z. 이 Z가 뭐냐면 적색편인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고요. 좀 더 쓸게요. 람다 제로분의 관 빼기 고 관측값 빼기 고유값이야. 요놈 상수요. 빛의 속도도 상수요. 요것도 600짜리인 하나의 빛을 보겠다고 내가 선포했으므로 요것도 상수. 따라서 이게 크면 거리도 먼 거. 호퇴 속도도 물론 빠른 거. 오, 그러니까 A랑 C는 관측 파장이 똑같은 것으로 보아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상태. B는 좀 더 관측 파장이 짧은 것으로 보아 우리 은하로부터 좀 더 가까운 상태. 우리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문제 발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은하로부터 A까지의 거리는 100메가파섹이다. 그리고 우리 은하와 좀 길게 그리자. 얍! C가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120도래. 그러면 관측 파장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은하로부터 C까지의 거리도 우리 은하로부터 A까지의 거리인 100메가파섹과 같고 또 한 번 더 B는 좀 더 가까이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문제 발문에서 뭘 줬냐면 ABC가 일직선상에 위치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B를 잇는 보조선을 하나 그리면 요 각도가 60도인 자 여기도 요 각도가 60도인 합동처럼 보이나?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와. 와, 다 했다. 1대 루트 3대 2잖아. 그러면 우B는 50. AB는 1대 루트 3, 50 루트 3. 마찬가지로 BC도 50 루트 3.
따라서 AB, AC 쭉 연결 지으면 A와 C 사이의 거리 100 루트 3으로 구할 수 있겠지? 우리 허블상수 한번 구해볼까? 이 수식을 통해서 우리 은하와 A 관계 한번 이용하지 뭐. 우리 은하와 A 관계는 허블상수 아몰랑 몰라요. 거리는 100메가파섹이라고 하였고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승2호 곱하기 람다 제로 600입니다. 600분의 614 빼기 600이니까 델타 차이는 14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약분해서 구하면 허블 상수는 70이 나오네. 단위 생략할게요. 그러면 우리 은하에서 B를 봤을 때 B가 멀어지는 후퇴 속도는 어떻게 돼? 그치. OB는 허블 상수 70 곱하기 우리 은하와 B 사이의 거리인 50이니까 3500 떨어지겠네요. 기억. 허블 상수 70. 맞아요. 니은. 우리 은하에서 측정한 B의 후퇴 속도는 3000보다 크다. 자, 여기 밑줄 쳐놔. 얘들아, 요즘에 이렇게 딱 떨어져도 이런 느낌으로 자꾸 선지를 내려고 하거든? 뇌저러지 말고, 응, 맞아. 이러고 넘어가면 돼. 자, 디귿. A와 C 사이 거리는 100 루트 3 아름답지. 오케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의 온도는 낮아지고 파장은 길어지지. 다시 한번. 시간이 흐를수록 암흑 에너지의 양은 증가하고 물질은 일정의 질량 보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암흑 에너지는 점차 증가, 물질은 감소. 그래서 현재쯤에 오면 암흑 에너지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머지인 30%인데 그 중에서 암흑 물질이 차지하는 게 한 5배 정도, 보통 물질이 5% 정도 됩니다. 따라서 요 놈 보면 대충 70, 25, 5지. 이게 현재야. 그리고 70에 육박하는 요게 암흑 에너지요. 요 놈이 암물, 요 조그만 놈이 보물입니다. 얘들아, 보통 물질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수소야. 그리고 별은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 갈게요. 기억, 우배복의 파장은 나일 때가 길지. 이게 더 현재에 가까우니까. 오케이. 니은. 디귿은 항성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암흑 에너지가? 아니야. 니은으로 고쳐야 돼. 디귿. 우주 구성 요소 중 디귿의 상대적 비율. 자, 분해 기억의 상대적 비율은 A랑 현재를 묻고 있는데 얘들아 이렇게 하자. 현재. 즉 현재로 올수록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것은 늘어남으로 요놈이 작아야 돼. 시험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A 시기보다 현재에 크다고? 노노, 현재에 작아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얘들아. 이 식현상이 일어날 때의 이 그림을 혼자 스스로 별과 행성이 쭉 움직이면서 도로도로도 하는 것과 매칭을 시켜서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미리 좀 그려왔어요. 별이 있는데 너희들 눈앞으로 행성이 도로도로도 다가온다 봐봐. 행성이 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그림을 그릴 때 보통
다양한 그림이 있는데 이 행성의 앞꼭지를 기준으로 잡아. 그럼 좀 더 편하거든? 잡아. 행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가 T1이야. 그리고 행성이 들어가요. 또르르르또 쏙 들어갔어. 자, 이때가 T2야. 다 어두워졌지? 다시 나간다잉. 또르르르도 행성이 나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밝기가 회복되기 시작할 거야. 이게 T5야. 다시 한번 또르르르도 행성이 쏙 다 나간 순간 별의 밝기가 전부 회복되고 그게 다시 쭉 이어질 거야. 얘들아, 이게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왜냐면 여기 봐봐. 그림만 잘 그려놓으면 요 길이랑 자 여기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행성의 지름이랑 똑같지. 행성의 반지름을 작은 어리라고 하면 행성의 지름은 별에 대한 행성의 상대 속도 곱하기 T2 빼기 T1이 돼. 거속시.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봐. 컨트롤 C. 와, 컨트롤 V. 대박. 5도 구할 수 있어? 별의 지름도 구할 수 있어. 대박 사건. 별의 반지름을 큰 얼이라고 하자. 그러면 역시 속도는 똑같아요. 별에 대한 행성의 상대 속도에다가 T5 빼기 T1이야. 와. 그럼 얘들아 우리 힘드니까 요거 한 간격을 스몰 t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요거는 스몰 t 한 마리 들어가고 요거 몇 개 들어가? 아 수열이지. 4개 들어가지? 별의 반지름과 행성의 반지름은 몇 대 몇? 아 4대 1. 이럴 수가. 끝났네. 식현상에 의해서 별의 밝기가 어두워진 정도의 최대값, 별의 밝기의 최대치의 변화, 어두워진 정도의 최대값은 뭐에 비례해? 중심별의 단면적 대비 행성의 단면적에 비례해. 와, 그러면 이게 4대 1이기 때문에 A 나라에서 판단해 본다면 이 어두워진 정도는 별의 밝기의 16분의 1배야. 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선지 디귿에서 A가 아니라 C를 물어보고 있다 이 말이야. 오메 이거 어떡하지? C를 물어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아름답게도 행성의 반지름은 똑같대. 아 다행이다. 그러면 이거는 냅둬도 되겠다. 아 근데 문제는 이건데 선생님 별의 반지름을 안 줬어요. 별의 반지름 안 줬는데 중심별의 질량은 줬어. 아 선생님 질량이랑 반지름이랑 무슨 상관이람요? 주결이잖아. 그러면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도 크겠지. 따라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내 맘대로 할까? 내 맘대로 그냥 중심별의 반지름이 상대적으로 5라고 해봐. 5. 그러면 예를 들면 25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지? 아, 중요. 그래서 D급부터 해결했어요. C에서 식현상에 의한 겉보기 밝기의 최대 감소량은 요거 문장 써놓으면 돼요. 이놈은 원래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의 16분의 1배보다 작다. 괜찮지? 얘들아 기억할게.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량은 A보다 B에서 크다. 자 여기 기억 풀 때는 도플러 효과를 묻는 것이고 행성의 질량만 보면 돼요. 그래서 기억에다가 써놔. 행성의 질량 클수록 땡큐. 선생님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도플러 효과는 시선 속도 변화량을 측정하는 것이고 인간이 감지해내기 좋을 조건, 즉 시선 속도 변화량이 커질 조건은 행성의 질량이 커질수록이야. 왜냐면 행성의 질량이 크면 행성의 질량이 크면 행성의 중력도 크거든? 그럼 행성이 잡아당긴 힘이 세기 때문에 별이 그것을 이겨내려고 더 빨리빨리 도망칠 수밖에 없어.
중요합니다. 기억. 그래서 A보다 B에서 크다 괜찮고요. 니은 A의 중심별 스펙트럼에서 동일한 흡수선의 파장은 T1일 때가 T6일 때보다 길다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 기억이랑 똑같이 0.1초 컷이거든. 기억은 질량 클수록 땡큐, 니은은 적식청.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꿀팁 알려준다. 적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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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식청. 우리 눈깔 보고 있습니다. 공통질량 중심이고요. 별만 그릴게. 행성의 궤도는 그리지 않았어. 적식청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볼 때 별이 도로도로도도 도로도로도 요 반띵에서는 우리로부터 멀어지니까 빨간 나라.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동네. 다시 요 반띵 지나고 나면 도로도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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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한테 다가오니까 파란 나라. 청색 편의가 일어나는 동네. 얘들아,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는 거는 관측 파장이 고유 파장 대비 플러스 알파만큼 조금이라도 길어져 보이면 돼. 청색 편의는 관측 파장이 고유 파장 대비 조금이라도 짧아져 보이는 동네를 얘기해. 이쪽은 적색 편이고 이쪽은 청색 편이잖아. 식현상은 언제 일어나게? 별이 여기 있으면 항상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행성이 어딨어? 반대. 우리 눈깔 앞에 놓여있지? 이때가 바로 식현상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미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게 있어. 적, 식, 청. 적색 편이 다음에 식현상. 그 다음에 청색 편이. 이건 놀랍게도 공전 방향이 반대가 돼도 적식청이야. 기가 막히다. 그래서 니은 선지 사실 0.1초. T1일 때는 식현상 한복판의 직전이니까 적색 편이. 그 다음에 이때 식현상 한복판, 그 다음에 T6 쪽으로 갈수록 청색 편입니다. 디귿, 니은 맞네. T1일 때가 길다 그랬으니까. 가자. 여름, 겨울이라 그러는데 너무 쉽잖아. 이거 뭐야? 표충수온이 높고 낮네. 이 여름이네. 이 겨울이네. 얘들아,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해. 대륙 쪽은 겁나 뜨거워지거든. 비열이 잦기 때문에 엄청나게 뜨거워진 상태가 되면서 거대한 저기압이 발달해.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철이 되면 이렇게 고에서 저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굉장히 잘 불지. 이걸 남동 계절풍이라고 얘기해.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는 서해안이나 남해안에서 나타나는 꾸불꾸불 리아스식 해안이 아닌 쭉쭉 뻗어있는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그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잘 유지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동해바다에서 좀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 이렇게 남풍 계열의 바람, 즉 북쪽으로 향하는 바람 문제에서 플러스로 정의를 해줬어요.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 바람이 부는 방향에 대해서 해수가 하고 이렇게 오른쪽 직각으로 수송이 되는 에크만 수송이라는 사건이 일어나. 자, 이거 선생님 단면 한번 그려줄게. 잘라서 이렇게 앞에서 볼 거야. 잘라서 앞에서 볼게. 이거 지우고 잘라서 앞에서 보는 그림을 좀 그려줄게. 이쪽에 육지가 있어. 자, 그리고 얘들아,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걸 잘라서 앞에서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찔판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거 이렇게 똥꼬 표시합니다. 똥꼬 표시 들어가요. 그리고 봐봐. 바람 부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에크만 수송. 그러면 해수가 먼 바다 쪽으로 다 수송이 돼버리면서 해수면이 이렇게 돼.
그리고 이 연안 쪽은 물이 너무 없는데? 자연은 이런 거 싫어합니다. 나 물이 너무 없잖아. 물을 채워줘라. 내놔라, 내놔. 근데 표층에서 물을 땡겨올 방법은 없어. 바람 때문에 밀려 가버렸어. 어떡해? 그치. 밑에서 쭉 올려줘야지. 그나마 쭉 채워줘서 용승이 일어나서 이렇게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20도씨 등소선의 깊이 편차. 이따 뒤에 엘니뇨에서 나올 건데 이렇게 해수면과 수약시가 데칼코마니처럼 반대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겨울이 되면 반대지. 시베리아 고기압 쭉쭉쭉 북풍 계열의 바람이 잘 불어. 그럼 에크만 수송 오른쪽 직각이잖아. 바람 부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 그럼 해수가 다 어디로 수송될까? 서쪽으로 수송되겠지. 우리 여기까지 하고 한번 가볼까요, 선지로? 기억. T3 시기에 표층 해수는 T3 시기에 풍속 성분이 마이너스 이런 상황인데 서쪽으로 수송된다고 얘기해야 맞겠지? 기억은 안 되겠네요. D급부터 볼게요. 해수면의 평균 높이는 T1 시기보다 T2 시기가 지금 바람이 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때가 좀 더 해수면의 높이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디귿에서 T1 시기보다 T2 시기에 낮다 괜찮고 니은에서 조경수역을 묻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름철이 되면 동해 앞바다에서 난류와 한류의 흐름 중에서 그 여름과 성질이 좀 더 비슷한 뜨끈뜨끈한 난류가 힘이 세지면서 쭉 밀고 올라와. 그래서 조경수역이 조금 더 고緯도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겨울이 되면 한류의 흐름이 좀 더 강해지면서 쭉 밀고 내려와서 조경수역이 좀 더 저緯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가시기보다 나시기에 낫다. 괜찮습니다. 나 자료가 요 A식이라 그랬어. 문제에서 얘들아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바람이 좀 약해지지? 그래서 표층의 해수도 좀 덜 밀려가. 태평양 적도 부근. 그래서 동태 쪽에 상대적으로 물이 잘 밀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좀 높아지고 서태 쪽은 물이 충분히 밀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좀 낮아지거든? 여기 지금 보면은 오른쪽 동태 쪽에 플러스 25만큼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져 있고 왼쪽은 마이너스 15만큼 해수면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평상시 대비 낮아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놈은 엘니뇨 시기임을 알 수가 있어. 엘니뇨 시기일 때는 이렇게 동태평양 쪽의 표층 해수가 잘 밀려가지 않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용승도 그렇게 잘 일어나질 않아. 왜냐면 물이 충분히 많거든. 즉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은 덜 밀려갔지 밑에서 차가운 물은 덜 올라왔지. 그래서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좀 뜨뜻해져, 핫해져. 따라서 대기 뜨거워지고 공기 쭉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지표 부근의 공기가 사라지면서 저기압이 발달한단 말이야. 그래서 엘니뇨 때 기압이 좀 더 낮아지는 요 기억이 동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편의상 여기다 쓸게요. 기억은 동태, 상대적으로 니은은 서태. 라니냐가 발생하게 되면 바람이 겁나 세지지. 그래서 물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밀려가지. 확 밀려가 버려. 그러니까 서태 쪽은 너무 심각한데? 뜨거운 물이 너무 많이 밀려왔잖아. 완전 핫해지네. 그래서 상승기류 넘어간다. 쭉 발달하고 비도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반면에 요 동태 쪽은 아이고 큰일 났네. 물이 다 밀려가서 물이 없네. 뭘 큰일 나. 밑에서 쭉 채워주면 되지. 용승이 끝까지 일어나. 그래서 쭉 거울처럼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이제 동태 쪽 같은 경우는 표층에 따뜻한 해수 이만큼밖에 안 돼.
다 밀려가 버렸고 차가운 물이 끝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또는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수약시 또는 20도씨 등수원선의 깊이 편차가 다 얇아지고 얕아집니다. 다 수능 기출 단어들입니다. 자, 기억 볼게요. 평상시 대비 A시기 해수면 높이 변화량은 델타를 읽으라는 거야. 절대값을 읽으라는 거야. 기억보다 니은에서 크다고? 아니, 여기는 25고 여기는 15잖아. 이쪽이 훨씬 더 크겠네. 니은, B시기, 라니냐 시기 얘기하는 거지? A시기와 반대가 됐으니까 라니냐 시기에 기역에서, 동태에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얇아져야 됩니다. 디귿, 니은에서 서태 얘기하는 거지? 서태에서 상승 기류는 A시기보다 B시기인 라니냐 때 강해야 됩니다. 별표! 완전 중요. 이거 너무 복잡한데? 그래도 아름답지. 왜냐면 깊어질수록 대체로 나이가 좀 많아져. 괜찮잖아. 편안하잖아. 근데 얘가 문제야. 이게 뭐야? 보니까 깊어지는데 나이가 많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이가 어려져.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역전됐네. 얘들아, 우리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상황 중에서 역전을 만들 수 있는 거 뭐 있나? 지질구조 중에? 횡화습곡이죠. 횡화습곡. 왁 하고 눕잖아. 이때 역전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횡화습곡은 어떤 힘에 의해서? 횡화압력에 의해서. 아마도 요 지층은 횡압력 같은 걸 좀 경험해서 심각하게 지각 변동을 받아서 역전된 것 같아. 자, 그리고 요 A, B, C, D, F 중에 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어. 요 놈. C 거슬려. 왜 거슬리냐면 여기 지금 불연속이 나타나거든? 얘들아, 이렇게 불연속을 기준으로 어떤 모양이 똑같은 게 반복이 되면 단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물론 문제에 주기도 했지만.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미션은 뭐냐면 이 단층이 역단층인지 정단층인지 찾아내는 거야. C 지층이 단층이 생겨 있는데 그 단층면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조차 잘 몰라. 어쨌든 우리는 모든 걸 다 해석해봐야 돼. 자, 봐. 깊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다가, 자, 여기 볼게요. 이 지점과 불연속으로 떨어지는 요 지점의 나이 변화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살짝 위쪽에선 좀 어렵고 불연속 만나면서 급 늙지, 급 노화. 자, 이거 그대로 갑니다. 깊어집니다. 깊어지다가 요 단층 기점으로 불연속이 나올 건데 요 지점은 좀 어리고 요 불연속 기점으로 급 노화. 늙어. 이게 뭐지? 아니, 얘들아. 이 어린 놈이 어떻게 이렇게 아래에 내려와 있는 거야? 어린 놈은 원래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위쪽에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주르륵 내려온 거지? 상반이 내려왔어. 정단층이네요. 한 번 더 해볼까? 단층면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모르니까. 자, 갈게요. 내려오다가 자, 이 지점에서 불연속 만나기 직전에 상대적으로 좀 어리고 불연속 만나고 급 노화. 아니, 도대체 이 어린 놈이 어떻게 여기 와 있나? 원래는 어린 놈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주르르 내려온 거지. 이것도 정단층이네. 얘들아, 정단층은 무슨 힘에 의해서? 지읒. 장력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도 C지층 같은 경우는 장력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 오른쪽에 보면 화성암 B, D, E에 나이를 줬어. 이거 좀 지우고 갑시다. 깊이에 따라서 나이가 일관되게 변하지 않는 놈들은
꿀렁꿀렁 마그마가 나와라 한 방에 뿅 하고 같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화성암일 가능성이 높아. 근데 지금 보니까 X가 무원소, Y가 자원소라고 하는데 나한테 숫자를 너무 어렵게 준 거야.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걸로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 자, 중요합니다. 힘내세요. PD님 다 끝났습니다. 자, 1, 그 다음에 2분의 1. 잘 들어잉. 4분의 1. 헉! 뭐야. 8분의 1. 헉, 뭐야. 16분의 1. 아, 뭐야. 얘들아, 이거 너희들 아는 숫자잖아. 얘의 의미가 뭐야? 찐 의미. 뭐 플러스? 4분의? 뭐고. 응? 얘들아, 우리들이 아는 형태로 제발 얘네 고치자. 이게 너무 어렵잖아, 지금. 이 이상한 숫자들을 이 형태로 고치려면 우리 뭐 해야 되냐면 x 플러스 y분의 x 이렇게 고치면 돼. 해볼까? 바로 갈게. 여기다 쓸게. 100분의 9. 돼? 이거는 50분의 9잖아. 2배 시키자. 100분의 18. 대박. 얘들아, 대박 났다. 이게 바로 반감기 아니야? 반감기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니야? 분명히 교과서에 써있지. 처음 양에 상관없이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처음 양에 상관이 없어요. 4분의 1에서 출발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16분의 1에서 출발해서 32분의 1로 갈 때도 시간이 똑같이 걸려요. 그게 반감기의 의미라고. 그럼 이게 반감기야. 처음 양에 상관없이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말이야. 즉,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절대 연령 차이인 약 1.5억 년 정도가 반감기라고 할 수 있어. 기가 막히다. 한 번 더 해볼까? 이거 25분의 18인데 4 곱해봐. 100분의 72 아니야? 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잠깐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절반 됐어. B랑 D랑은 얼마 차이나? 70이랑 18이니까 4분의 1 차이 나지. 대박. 그럼 얘네 절대 연령 차는 몇 T? 2T. 즉 3억 년이 차이가 날 거야. 자, 근데 조심하세요. B가 어린가 D가 어린가? 아, B가 어리지. 왜냐면 B가 무원소가 많이 남아있잖아. 아직 무원소가 붕괴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지금. 어리다고. 그러면 3.7이랑 3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하는 게 아니라 빼줘야 되지. 얼마야? 0.7억. 아름답다. B는 0.7. D는 몇 살이었지? 3.7. 완전 재밌지? 행복. 안 행복? 자, 갈게요. 그 C는 0.7에서 3.7억 사이인데 C에서 합해석이 발견이 되는가? 신화밴데? 신화. 나의 두 번째 연예인 신화 오빠들. 신생대 때 합해석인데 신생대 언제 시작했어? 0.66에 시작했는데? C 안 되겠는데? 기억 볼게요. 이 지역에는 장력과 횡압력, 오케이. 니은, X의 반감기는 1.5억이다. 디귿, C층이 퇴적되는 동안 합해석은 번성할 수 없습니다. 와, 얘들아, 괜찮았어?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했는데 이 시험지 밸런스 굉장히 좋고 문제 정말 잘 만들었거든? 어려웠으면 어려웠은 대로, 쉬웠으면 쉬웠는 대로 좀 오답 정리 잘 하고 맞은 문제도 다시 보고 우리들의 1차 목표 6월 평가원을 목표로 해서 이번 4월과 5월을 알차게 보내야 돼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